뭐 외신들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GM 본사가 전부 다 생산 라인을 다 미국에 지금 이동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한 멕시코 공장도 다 폐쇄하고 미국 내 공장으로 집중을 시키는데 아무튼 간에 정신들을 못 차리면 뭐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주 제가 볼 때는 초일기일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세계 문제에 전쟁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알기가 힘들죠. 정확하게. 대개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지만 전쟁은 또 진행이 돼 봐야 되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대다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고 마치 자기 앞마당처럼 그렇게 전투기를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 이스라엘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동의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일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투자자들이 어디에 베팅을 하느냐는 것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정치적인 고려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이 그야말로 투자자들이 성산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선거를 하는 거죠. 투표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정시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다, 여기 이제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 정시를 들여다봤는데 참 놀랍네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사이에서도 하마스하고 주식시장이 계속 올랐네요. 한국 사람들이 참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마스하고 전쟁을 3년 가까이 했는데 주식시장이 계속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 보고 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자, 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전쟁이 전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겁니다. 전비가. 전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전쟁이 비싸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전쟁이 굉장히 익스펜시브하죠. 전쟁이 비싸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굉장히 소상하게 다뤘네요. 전쟁 비용이 얼마인가. 그런데 전쟁 비용 전체를 보니까 크게 이렇게 여러분들 전쟁을 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고 한 달에 한 12조 정도 되니까 전쟁을 뭐 한 10달 하게 되면 120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그동안 하마스 전쟁하고 있고 이렇게 했으니까 전쟁은 굉장히 비싼데 이스라엘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비용은 아닌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그동안 이제 뭐 엊그제까지 한 400발 정도 발사했으니까 이란이 한 500발 정도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 같습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게 이제 중거리 혹은 장거리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탄도미사일, 거리가 먼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그 에로2, 에로3 요격기를 이제 사용하려면은 한 발당 2대를 써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날라온 그런 탄도미사일을 관역시키기 위해 가지고 70만 달러가 들고 그다음에 탄환 비용이 에로2가 300만 달러 한 발에 41억 원이죠. 그러니까 아주 비싼 전쟁입니다. 에로3 이건 400만 달러 한 발 쏠 때마다 55억 달러씩 55억 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그런 이제 전쟁인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F-35 이제 F-35가 스텔스기고 나머지 F-15, F-16은 보편적인 그런 전투기인데 이게 이제 시간당
공중에 떠 있으면은 $10,000 정도가 소요가 되는 모양입니다. 1,400만 원. 이제 그거하고 별도로 제트기에 들어가는 연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제트기 급유 비용, 그다음에 JDAM 합동정밀 직격탄 MK84 이런 폭탄은 이제 전투기에 탑재되는 폭탄 비용을 제외하고 일단 전투기가 작전을 수행하는 시간당 대개 1,400만 정도 소요가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전쟁을 치르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일입니다. 그건 이제 종합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전쟁 비용 전비가 수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 하루에 최고 한 2,700억 정도를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월 계산하게 되면 16조 4천억 정도, 120억 불 정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인 거죠. 이스라엘 전비가 한 달에 한 16조 정도가 소요가 되는 전쟁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서는 전비를 감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니까 전비는 그 다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비관론도 나옵니다. 오늘도 여기서 이제 언론이 관제하더라도 이스라엘 피해 규모를 다 덮을 수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쟁 비관론이 이제 있는 거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상대로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여기다가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진 분도 계시고 서방 전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전쟁 비관론을 아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 대충 보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그렇게 다른 겁니다. 내가 반드시 옳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문명과 반문명의 전쟁으로 보고 야만과 이성의 전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전혀 다르게 보는 거죠. 전쟁 광들의 무슨 노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세계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설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는 문명에 대한 반문명의 전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독일 총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더러운 전쟁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수행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 아주 적합한 표현인 거죠.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전쟁 비관론에 손을 들어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고생이 많은 겁니다. 이게 아마 지하철 같은데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를 한 건데 지하철에 어머니가 어린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지하철이 그래도 좀 안전하니까 아마 이제 이스라엘은 지하철을 제가 이용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런 방공호 시설과 겸용으로 아마 지었을 겁니다. 다른 나라 지하철보다 훨씬 좀 깊숙이 있겠죠. 이렇게 이제 꼬마가 아주 엄마가 아기가 2명인 같은데 이게 참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라 없이 살다가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어떤 종류의 비용을 감내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전쟁이 빈번하니까 대피하는데 이런데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들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관청도 그렇고 개인도 여러분들 이렇게 다 아주 갓난 애기죠. 갓난 애기. 엄마가 아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생겼습니다. 엄마가 걱정은 하지만 그렇게 아주 우리가 해야 안 되는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신문의 기사 내용들이 불편하고 이제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니까 그런 이제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는 일, 또 직장에 근무 중에 이제 폭격을 당한 일 이런 부분들이
이란의 이게 파업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이란 공습으로 인해 최근 며칠 동안 이스라엘 경제의 많은 부분이 폐쇄됐습니다. 폐쇄되면 이제 수입이 끊어지니까. 그렇지만 정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거죠. 그리고 이제 미사일 피해로 인해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에서 대피했고 일부는 이제 국가가 비용을 치르는 그런 대피소에서 자고 특히 이제 이란이 그런 정유시설 같은 걸 파괴를 하려고 하니까 최대 정유소에 2차례 이제 그런 탄도미사일 발사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당국은 직장 주변에 대피소가 있으면은 직장이 이제 계속 문을 열 수 있다. 뭐 이런 종류의 그런 기사들이 쭉 전쟁 치르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전부 다 종합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정시 상황이 지금 어떠냐는 부분들은 익명의 다수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일종의 투표로 보면 되겠죠. 그것도 돈을 건 투표. 일단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6월 16일 날 이란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스라엘 국가 신용도는 낮추지 않겠다 이렇게 봤거든요. 전쟁을 수행하고 지불 여력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훨씬 더 정직한 그런 지표는 이스라엘의 코스피를 보면 되는 거죠. 우리 코스피나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주요 정권시장 지수가 텔아비브의 TA125 인덱스네요.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 일본의 니케이,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것이 텔아비브 TA125 인덱스 시가총액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만 정시가 굉장히 강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그런 IT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월 10일 날 전쟁이 발발했을 때 텔아비브 지수가 2670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8월 15일 아니고 6월 15일 날 2659로 조금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6월 19일 날 개전 첫날에 비해 가지고 7.4%포인트 올랐거든요. 2868.8인 겁니다. 대단한 거죠. 이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이름 정시가 보면은 이스라엘 정시가 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정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오르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정직한 지표라고 보거든요. 투자자들이 이스라엘이 이길 걸로 보는 겁니다. 전쟁이 굉장히 무난하게 이스라엘 승리로 끝날 걸로 보는 겁니다. 한 주 여러분들 주가입니다. 주가 지수.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한 달입니다. 한 달. 전쟁 초기에 조금 빠졌습니다. 전쟁 초기에 빠지고 그다음 오른 겁니다. 이걸 그동안 하마스의 이름 가자 전쟁도 있었기 때문에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겁니다. 2023년도 10월 7일 날 이때 이제 많이 하락하죠. 10월 7일 날 가자 지구의 정착존에 대한 학살이 있고 난 다음에 전쟁을 치르면서도 계속 주가가 이러면 올라가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야,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하구나. 여기 동그라미에 친 거는 2023년도 10월 7일 가자 지구 정착존에 대한 학살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계속 오르는 겁니다. 이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게. 그리고 보시면은 텔아비브 주식 지수가
1년 동안 48% 오른 겁니다. 한 달 동안 6.88%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미래라는 것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스라엘 정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이스라엘이 이길 것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돈이 진짜 정직하지 않습니까? 돈은 피와 같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거든요. 이제 반면에 참 이란은 어렵네요. 지금 상황이. 이란도 정시 규모가 얼마 안 되겠지만 나라가 엉망진창이네요. 이란의 인플레이션율이 38.70%입니다. 이게 공식 발표니까 실제로는 뭐 훨씬 더 심하겠죠. 이란의 이자율이 23%입니다. 이란의 실업률이 7.20%. 이게 뭐 다 이제 공식 데이터니까 훨씬 더 과소 추정이 됐겠죠. 그리고 뭐 이란은 정시가 매일 발표되지 않고 테헤란 주식시장의 주요 지수인 테드픽스는 지난 이 일주일 동안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좀 중요한 지표인 거죠. 2023년 이래로 이런 주식이 뭐 48% 올해만 48% 오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 달 전쟁 초기에 약간 빠지고 그다음에 이런 계속 올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그런 베팅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공군력, 이제 공군력을 가지고 전쟁 승패를 결정하는 그런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전사를 여러분들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전쟁이 역사적으로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런 톱뉴스는 톱뉴스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 이 문제를 다루는데 이 소위 과연 공중전으로 전쟁 승패를 결정할 수가 있겠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상전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 숫자가 작으니까 인명 손상을 피하는 그런 전쟁을 소위 자본 집약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란은 좀 다르고 사람이 많으니까 좀 죽어나가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 방식인데 대개 이제 사람들은 통념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공중전은 지상전의 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전쟁사를 보게 되면은 공중전만으로 완전 승리를 거두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스라엘도 좀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두고 봐야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죠. 통념의 힘이 굉장히 강하니까 통념이라는 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사람들의 의식이라는 판단을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보시면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스라엘 전쟁을 전망하는 것은 공군력만으로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전통적인 전쟁관에 대한 실험을 이번에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대개 통념을 깨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엔테페에 여러분들 가가지고 적진에서 여러분들 유대인을 구해온다든지 어제 보셨다시피 2024년도에 시리아를 가가지고 여러분들 100m 지하 밑에 있는 그런 미사일 공장을 여러분들 공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통념을 깨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는 미사일과 폭탄이 현대전쟁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전쟁을 승리를 이끌 수 없다. 이런 견해가 대부분 통념, 전쟁에 대한 통념인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군은 항상 통념을 깨는 거죠. 그리고 허를 찌르는 비즈니스 용어로 쓰게 되면 파괴적 혁신에 엄청나게 능한 그런 군인 거죠.
그 현실적으로 이런 통념에 미뤄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란은 핵을 가져야 되고 통념이 굉장히 위험하죠. 1995년에 출간된 미 공군 소책자인 공중력에 관한 10가지 제안이라는 책에 보면은 실제로 공중우위를 달성했다고 해서 한 나라가 아직 무릎을 꿇지 못했습니다. 한 나라도 공중우위는 승리에 필요하지만 불충분한 요소입니다. 공중전 승리만으로 가지고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전투는 이길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영원히 이런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념이라는 것이 대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통념을 많이 믿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 굉장히 주의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여러분들 기사도 보면은 기자가 통념을 훨씬 더 신봉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들 주장대로라면은 이스라엘은 그냥 뭐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 겁니다. 역사상 거의 모든 주요 공중전은 지상군과 관련된 전쟁의 일부였고 지산작전을 준비하자는 공중전은 결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게 통념이죠. 전쟁에 대한 통념. 그런데 항상 우리가 통념을 여러분들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특히 통념에 강한 사람들이 법을 한 사람들이죠. 법관들이 한 국가의 요직을 많이 장악하고 있으면 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게 많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 발언이나 그런 걸 보게 되면 아 저분은 사업가 출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가는 파괴적 혁신 통념을 깨는 데 익숙한 거죠. 한 사회에 율사 출신들 딱 여러분들 틀이 여러분 갇혀있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새로운 게 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시면은 이번 전쟁으로 전쟁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전쟁사에서 길이 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이스라엘이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상전 없이도 이길 수 있느냐를 그런 가설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대 연구에서 이번 전쟁처럼 공군력과 미사일 발사 능력으로 타격을 주고받는 대규모 무력 충돌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쟁을 이렇게 이번 전쟁을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공중전만으로 한 국가가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대단히 특별한 그런 전쟁인 거죠. 엄격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전쟁 전문가들 통념에 관계없이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광대한 영토의 적에 맞서서 공군력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를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전통적인 전쟁처럼 인명 손상을 이런 무릅쓰면서 그 나라가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 전쟁에 대한 통념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스라엘은 공군력을 기초로 해서 승리해야 되는 절박감이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여러분들 특공대를 떨어뜨려 가지고 쓸 수 있지만 전면적인 지상전은 수행할 수 없는 나라인 거예요. 다 여러분 나라마다 형편이 다르니까 자기 나라에 맞는 특별한 전쟁 수행 방법을 여러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란이 전쟁을 치르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정권을 유지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고농축 우라늄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손에 넣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핵시설 여러분들 파괴하는 것 그게 1차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미사일 제조 시설이나 군사기지를 파괴하는 것이 2차고 그다음에 정부의 정권 유지에 필요한 그런 많은 인프라를 파괴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글을 쓴 분 입장은 이란 전쟁의 목표는 명확하게 이런 정의가 된 것 같고 이스라엘 전쟁 목표는 좀 더 넓고 가변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도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국을 향한 미사일 기지 같은 걸 파괴하는 것이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나탄즈, 포르도, 테헤란 주변에 핵무기 관련된 시설들, 아락 시설들 그걸 그냥 파괴하면 그게 목표인 거죠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란 국민들이 똑똑해 가지고 정권을 뒤엎을 있으면 좋은데 뭐 이란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반체제 운동이 일어날 만한 그런 게 문화적으로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대단히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나라네요. 현재 전황은 이란 서부 상공을 이스라엘이 완전히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테헤란 정권이 갖고 있는 최선의 희망은 이스라엘의 비싸고 번거로운 공군력의 노력이 시간이 다 되고 힘이 빠질 때까지 암울하게 버티는 것이다. 그냥 버티는 것이다. 소모전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여러분들 에로2 에로3에 400만 불짜리 여러분들 그런 탄화를 미사일을 쏴가지고 본인들 스스로 제풀에 주저앉기를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쟁의 성패는 이미 많이 기울어졌는데 이제 소모전에서 어떻게 성공하느냐 이런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번 전쟁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공중전으로 이길 수 있는가라는 그런 가설을 테스트한 전쟁이라고 기자가 이야기하기에 이스라엘은 이미 성공 경험이 있는 겁니다. 1981년도 이라크의 핵시설 여러분들 단독으로 공격을 했고 2007년도에 시리아 공습을 통해서 원자로를 파괴해 가지고 당시의 독재자인 사담 후세인과 아사드 정권이 완전히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만들었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이번도 다를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번에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도 하마스를 부수던 방법 똑같은 겁니다. 하마스의 로켓 발표 단지를 부수는 거하고 이번은 미사일 여러분들 발사 시설을 부수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인 거죠.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는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가 무슨 다변적이고 복잡하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나탄즈, 포르도, 이스판, 아락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다. 딱 정확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그치? 이렇게 이름 정리하는 거죠. 전쟁의 역사적 사례나 통념은 중요한데 하지만 이스라엘 전략은 아주 명쾌합니다. 공습을 지원한 특수부대 병사와 정보장비의 소규모 배치를 제외하고는 이거는 이제 적지에 들어가 가지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예외적인 지상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공군력으로 승부를 결정하겠다는 거죠. 이런 것은 인류 전쟁 역사상에서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념을 갖고 있는 군사 전문가나 기자들 입장에서는 항상 좀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러면 오늘 기사를 읽다 보니까 한국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몇 번 그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유사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절대로 미국의 이 지상군을 파견 안 할 거다. 이제는 미국이 지상군을 파견한 전쟁의 시대는 다 저물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다음 대통령이 등장하더라도 미국은 지상군을 절대 이런 파견 안 한다 이야기죠. 그거를 한국인들이 잘 이름 새겨 가지고 스스로 지상전을 완전히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준비를 못하면은 나라는 독립을 잃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반도의 유사시에 한반도에 진주하는 그런 미군이나 여러분들 주일 미군이나 이런 곳을 향해 가지고 북한이 핵 위협을 가하지 않더라도 미국 내에서 이제 지상군 파견 안 한다는 겁니다. 어떤 전쟁도 지상군을 파견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임승차에 익숙한 사람들은 미국이 도와줄 거다, 트럼프가 도와줄 거다, 모시가 도와줄 거다, 이제 그런 시대는 다 끝났다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기사를 오늘 이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딱 보다 보면 여러분 아주 명백하게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는 신호를 주었다. 아주 꺼리는 것을 뭐냐면 put boots on the ground in any foreign war. 어떤 종류의 외국에서 발생하는 전쟁에 부츠가 여러분들 장화하지 않습니까? 지상군을 파견하는 것은 극도로 꺼린다는 겁니다. 극도로. 이 문장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지상군 파견 안 한다 이야기죠. 이제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여러분들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세상 일이랑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 못 차리면 한 방에 골로 가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 파견 안 하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고 주어가 어떤 종류의 이런 미국의 정부가 등장하더라도 여러분들 장화신은 지상군을 외국 전쟁터에 보내지 않는다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들 명확하게 정리를, 그러니까 항상 기사 같은 걸 읽더라도 외국 전쟁이지만 한국 문제를 중심으로 항상 보게 되는 거죠. 본능적으로. 세상은 여러분들 진공 상태가 없지 않습니까? 진공이 없거든요. 사랑은 낭만을 해도 되지만 세상은 굉장히 현실주의자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 복속당하는 거죠. 싸울 의지나 결의가 없으면 그냥 복속당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빼앗아가면 입 다물어야 되고. 자유를 외친다 이러면 자유가 주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냥 먹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여러분들 삶하고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지 않습니까? 꿈을 꾸는 것은 자유다 이야기죠. 그러나 재산하고 생명과 자유를 지키려면 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력이 없으면 그냥 막고 뭡니까 빼앗기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항상 악당들이 있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악당들은 항상 나쁜 일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간단한 이야기지만 얼마나 전곡을 찌르는 겁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칼럼의 가장 톱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소위 마가 그룹 내에서 지금 논쟁이 있는 겁니다. 전쟁에 절대 개입해서 안 된다는 사람하고 전쟁에 개입해서 안 된 사람은 왜 다른 나라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냐. 일종의 그런 고립주의자, 여기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표현했나, 아이솔레이셔니스트, 고립주의자, 트럼프를 지지하는 마가 지지자들의 잘못된 고립주의자들, 이런 칼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럼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건 무슨 글을 썼을 것이다 되게 예상을 하지만 어느 나라든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이 생기니까 야, 이스라엘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서방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나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논쟁을 보게 되면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죠.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소위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그룹 내에 사람들이 나눠주는 겁니다. 고립주의자, 전쟁 개입 반대자, 비개입주의자. 아니 외국에 일어난 전쟁에 그게 이스라엘 전쟁이지 왜 우리가 여러분들 전비되고 참전해야 되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개입주의자, 전쟁 개입 찬성파. 아니 이번 전쟁이 어떻게 이스라엘만의 전쟁이냐. 이란이 핵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겠냐. 가만히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많은 것을 주기 때문에 이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전쟁 개입 반대파 고립주의자는 아니 미국 우선주의고 모든 것은 미국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외국을 일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어느 놈이 뭡니까 핵을 가지든 알 바가 아니다 이야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에 이런 주요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팍스뉴스의 굉장히 유명한 앵커였던 터커 칼슨, 그다음에 여러분들 일기에서 여러분들 힘을 댔던 스티브 배넌, 유명한 그 팟캐스트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사람이죠. 그다음에 아주 열렬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그다음에 정보국장인 툴시 게바더, 이런 인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문제를 조금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전쟁 개입 반대파구나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입을 딱 벌어질 것 같은데, 전쟁에 개입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도와 가지고 이란의 완전 비핵화를 달성해야 된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다선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 미치 맥코넬 의원들 굉장히 다선 의원이죠.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완전히 충돌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이렇게 논평을 하게 되면은 논평이 나가고 나면은 찬반양론이 많이 나누지지 않습니까? 나누지는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세계관에 입각해 가지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판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런 가장 탑 칼럼으로 이런 이 뉴스를 다룬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다루는 거죠. 다루고 여기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터커 칼슨, 스티브 배넌, 마조리 테일러 글린, 툴시 게바더, 이런 인물들인 겁니다. 이런 인물들이 트럼프 대통령 절대 전쟁 개입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무슨 소리냐, 아니 이게 이번 전쟁이 독일 총리 이야기 것처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더러운 전쟁을 이스라엘이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가지신 분들은 말이 안 된다. 린지 글레이엄, 톰 코튼, 미치 맥코넬, 이런 사람들은 미국이 적절한 수준 정도의 개입을 해야 된다. 대통령이 참 힘든 겁니다. 자기 지지자들이 이렇게 완전히 나눠져 가지고 싸우는 거죠. 논평을 하는 사람들은 일부가 좀 불편하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합리적인 그런 이유의 바탕을 두 가지고 옳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의 개입주의가 옳다고 보거든요. 그 내용을 오늘 아주 잘 담았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의 오늘 가장 톱 칼럼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미 계열로 우리가 갈 건지 친중 계열로 갈 건지 다 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공화당원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며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설령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이란이 핵무기를 갖고 중동의 맹주가 된다,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가장 시끄러운 고립주의자들이 논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걸 보면서 터커 칼슨, 팍스뉴스에서 아주 유명한 앵커로 이름을 날렸던, 나이가 아주 젊대요. 1969년생이니까. 그런데 항상 이렇게 보면은 영향력이 있더라도 항상 자기의 의견을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거죠. 영향력이 있더라도. 그냥 나대듯이 자기 입장을 그냥 그렇게 내놓으면은 경력에 상당히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터커 칼슨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좀 경솔했던 것 같아요. 전쟁이 터지자마자
미국이 개입해서 안 되고 여러분들 빵빠레를 울렸으니까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 대통령에게 조금 결정할 수 있는 여지 룸을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냥 뭡니까 그냥 두들겨 편 겁니다. 그건 옳지 않은 거죠. 베트남 이후에 좌파와 마찬가지로 신우파 고립주의자들은 미국의 모든 군사 개입을 재앙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개입은 모두 악이다 이렇게 보고 한국도 여러분들 미국 문제에 대해서 논평하는 사람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 터크 칼슨이 여러분들 그렇게 빨리 나서서는 안 되는 거죠. 말을 좀 아끼고 조금 여러분들 자기 생각은 이런데 대통령이 아마 고민이 무슨 생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이 아닌데 그냥 대통령이 운신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 딱 못을 박으면 그게 되겠냐. 아, 이 친구가 좀 교만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대통령이 결정할 대통령이 여러분들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주 정도 미루겠다. 아 그럼 대통령이 무슨 생각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2주 동안 뭘 한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막 외부님께서 몇 주 참았다가 자기 의견을 좀 내지 그렇게 경솔하게 그래서 내가 여러분 생년월일을 확인해 보니까 1969년생이다 보면 일찍 출세를 한 겁니다. 다 그 배우는 겁니다. 그런 거 보고 다 배우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대표적인 고립주의자인 전 팍스뉴스의 유명 앵커인 터크 칼슨은 6월 4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첫 주에는 수천 명의 미국인이 쉽게 사망할 수 있습니다. 명성을 가진 사람들은 딱 한 건으로 뭐죠? 자기의 신뢰 자산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가 여러분들 팍스뉴스의 터크 칼슨은 상당히 타격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경솔하게 경망하게 과장된 메시지를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유가 급등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촉발되며 경제도 붕괴할 것입니다. 이란에 대한 공격은 매우 쉽게 세계대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할 것입니다. 미국인이 누가 보더라도 언짢은 이야기를 쓴 겁니다. 저도 상당히 터크 칼슨의 여러분들 말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야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경솔하냐. 어떻게 이렇게 경솔하냐. 이런 글 보면 여러분들 누가 보통 미국의 중산층들이 언짢아 않겠습니까? 전쟁도 하기 전에 미국이 패배할 거다. 세계대전이 될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무슨 생각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엘리자베스 월런 상원 의원은 민주당의 다선 의원이죠. 또 하나의 끝없는 전쟁이 될 것이다. 이거는 뭐 민주당 측이 그걸 대변하는 분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우호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주 똑부러지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지상군 파견하자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야기죠. 미국이 이란 점령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야기. 독일 총리는 이 더러운 전쟁을 우리 모두를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수행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독일 총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For all of us 우리 모두를 위해서 더티 여러분들 월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터크 칼슨은 그동안 상당히 명성도 누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논평하는 걸 보니까 아 이게 사람이 좀 경박하구나.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영향력이 큰 만큼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미국의 개입 주자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보유하지 않은 공중 화력과
미국이 판매 거부권을 행사한 공중화력을 추구하여 지하에 은폐된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쟁 개입은 미국의 죽음을 외치는 정권이 핵을 손에 넣는 것을 무력화하자는 것입니다. 재주 너무 심하게 뿌리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대다수 사람들이 터크 칼슨 같은 사람들하고 동등하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메시지 발신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눈치 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현재 이란은 이라크와 다릅니다. 핵무기를 손에 넣는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미국의 침묵은 비겁함이나 무책임함과 동의할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 정확하게 칼럼을 쓴 겁니다. 대표적인 고립주의자인 전 팍스뉴스의 유명 앵커인 터크 칼슨은 이제는 더욱더 과격한 주장을 펼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에 가난한 공범입니다. 여기까지 나가버린 겁니다. 야, 이 친구가 선을 넘었구나.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거든요. 대통령이 생각이 있을 거다.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갖고 있을 거다.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는데 변수가 참 많을 거다. 근데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과격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마가 진영에 속하는 또 다른 팝캐스트는 대통령이 탄핵까지 논의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눈치가 없어가 여러분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만큼 자기의 영향력을 과신한 거죠. 대부분의 공화당원들은 오랫동안 문화적 민주적 전략적 친화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좋아하고 지지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란의 핵 보유의 위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평범한 상식이지 않습니까? JL 파트너스 설문조사에 따르면 마가 공화당원들은 3대1로 미국의 개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글레이하우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유권자의 83%가 이스라엘 공격을 지지하고 73%가 이란이 합의를 어겼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눈치를 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신중할 때 신중할 수 있어야 되고 지혜로울 때 지혜로울 수 있어야 되고 용감할 때 용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랫동안 마가의 고립주의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한 JD 펜스 부통령은 화요일 SNS 게시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를 끝내기에 추가 조치를 위해야 된다고 결정할 수 있다. May decide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굉장히 현명하게 글을 썼죠. 제가 그 글을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JD 펜스 부통령이 40대지만 정말 사람이 여러분들 성숙한 사람이구나. 왜?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고 대통령이 앞으로 얼마간 기간 동안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면서 앞에는 다 마가그룹의 이런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긍을 하면서도 대통령이 결정을 할 수 있고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렇게 멋진 글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 백악관 내부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근래 보기 드물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런 칼럼 중에 마음에 많이 드는 그런 칼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풍성합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는 약간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대단히 현명함의 절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자신을 평화주의라고 규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정국가인 이란이 핵폭탄을 소유하더라도 묵인하고 방치해야 된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멋진 표현입니까? 대통령은 10년 이상 일관되게 이란이 핵을 가져서 안 된다고 주장해 왔고 그런 원칙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박봉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너무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똑똑할수록 영향력이 강할수록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나간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한 게 아니고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한 것은 나는 전쟁 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소유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은 내가 대통령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고. 그 대통령 생각을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팍스뉴스를 잘 보니까 팍스뉴스에 막 티센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네요. 이 사람이. 막 티센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똑똑한 건 미국의 여러분들 이 똑똑한 인재들 보시기 바랍니다. 막 알렉산드 티센 1967년생인데 2001년도에 국방장관 도널드 럼즈페드의 수석 연설문 작성자니까 도대체 몇 살 때 여러분들 수석 40대네 40대 초반에 럼스펠드 수석 연설문 작성자였고 2007년도에 여러분들 그러면 몇 살입니까? 60, 70, 80, 90 40살 때 여러분들 조지 W 부시 대통령 연설문 책임 작성관이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들이네요. 마크 틴센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논평을 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고립주의자는 아니지만 공화당 고립주의자들 일부가 갑자기 마가 운동과 도널드 트럼프와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 양반이 카셈 솔레이니마니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가 포고라는 것은 포르도 핵 처리 시설을 제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팍스뉴스 이름 하는 것을 대통령이 본 겁니다. 그거를 올린 겁니다. 자기 SNS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 틴센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은 고립주의자가 아니고 대통령 결코 포르도 핵 처리 시설에 공격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본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마음이 이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사람들아. 그러면 이때부터 이런 터크 칼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목소리를 낮추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완전히 끊어지는 겁니다. 서로 인연이. 이렇게 이러면 사람들이 똑똑하게 보이지만 너무 나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전쟁을 독려하는 폭력을 조장하는 자다. 워몽거스라는 표현을 쓰는 모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하고 반대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을 전쟁광이라고 이런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똑똑한 건 내가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터크 칼슨은 1969년생이네요. 출시를 빨리 한 겁니다. 미국의 보수 성향 정치 논평가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가운데 하나인 거죠. 여기 이제 뭐 이렇게 글을 썼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글인 겁니다. 제가 본인만 똑똑한 게 아니고 진정한 분열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이란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분열은 폭력을 아무렇지 않게 조장하는 사람들과 폭력을 막으려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폭력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여기는 오늘 도널드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서 공습 및 기타 미군의 이란과의 전쟁 직접 개입을 요구한 사람들입니다. 그 목록에는 팍스뉴스의 션 해니티, 마크 레빈, 로버트 머독 이런 사람이 포함됩니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런 생각은 큰 폭력을 막기 위해서 개입해야겠다는 건데 그걸 다 이런 묶어가지고 폭력을 조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린 겁니다. 이 친구 정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나가버린 겁니다. 여기 이제 젊은 야콥이라는 사람이 Your career is over. 네 경력 끝났다 이렇게 욕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틀렸다는 이야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큰 폭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개입주자들이 대통령이 손을 떠서 이란이 핵을 못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을 전부랑 합쳐가지고 폭력을 조장하는 사람들이고 도널드 트럼프한테 여러분들 전화 걸어가지고 여러분들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전부 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 나가버린 겁니다. 여기서 터크 칼슨이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더 나대면은 진짜 박살이 나는 겁니다. 진짜 경력이 끝나는 겁니다. 본인만 똑똑한 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쓰니까 한 분이 진정한 차이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이란이나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분열은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하다 해도 이렇게 재주 넘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나 이렇게 한번 보니까 형편없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소시에 자랑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수년간의 자금 지원과 무기 제공은 미국이 모든 것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며칠인가 6월 10일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동맹국인 이스라엘한테 무기도 주고 여러분 자금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지.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결국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쓰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헷가닥 해버린 것 같아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일에 끌려간 미국 제국의 종말을 목격할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대통령직이 사실상 끝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끝날 수도 없는 일이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종말을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지가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옳다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내뱉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6월 16일이면 전쟁이 여러분들 발발하고 한 4일 정도 갔을 텐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중하고 지혜로워야 되죠. 사려분별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죽어가는 나라에 더 많은 외국 전쟁에 뛰어드는 것에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당신은 이란 정부의 전복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란의 인구가 몇 명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아마 텍사스 출신의 테드 크루저 상원의원이 이제 본인하고 여러분들 인터뷰하는 것 중에 이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비판하니까 미국의 국내 정책이 우선돼야 되지 왜 쓸데없이 외국의 이런 전쟁에 참전하냐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말발은 좋으니까 테드 크루즈 위원이 뭐라고 옹호를 하기 힘들겠죠. 이란과의 전쟁을 옹호하는 사람은 미국의 동맹이 아니라 적입니다. 정신이 나간 겁니다. 완전히. 예? 수천 명의 미국인이 죽을 겁니다. 그 전쟁에 질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무엇보다 파괴적일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이야기죠.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미국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은 이렇게 나대면 안 되는 거죠. 자기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지식이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매일 논평을 하지만
100%다 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정보나 지식의 한도 내에서 인간이 다 그런 부족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판단하고 발신하지만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전쟁 참전도 결정이 안 됐는데 이란에 개입해서 이란이 핵을 가질 수 없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미국의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리고 전쟁하면 미국이 질 거다 이런 싸가지 없는 이야기를 해야 하냐 이야기죠. 여기 터크 칼슨이 트럼프에게 사과했습니다. 사과하고 말고는 누구라도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 상황 판단이 안 돼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망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제법 똑똑한 줄 알았는데 영 허당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참 전쟁이 까다로운 전쟁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장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에로2, 에로3 그런 요격 미사일을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워낙 여러분들 탄도미사일이 많이 날라오니까 요격기 재고가 지금 요격용 미사일 재고가 줄어드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오늘 두 가지가 이제 눈길을 끄는데 이제 미국이 이제 커피 구축함을 파견해 가지고 함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구축함들도 대부분 다 이제 요격 미사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갖고 있을 거고 함대공 함대에서 여러분들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구축함을 급파하는 그런 소식이 나왔네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위 장성이 이란에 대한 이번 전쟁이 좀 장기화될 것 같다. 처음에는 한 1, 2주 정도로 봤는데 좀 장기화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이제 전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프로트랙티드 워니까 지체되는 그런 전쟁. 이스라엘의 고위장성 참모 총장이 이런 발언을 하네요. 이란과의 전쟁이 길어질 수 있다. 이번 전쟁은 이란 역사상 가장 복잡한 군사작전이고 이스라엘 측에서도 가장 많은 전비를 투입해야 되는 가장 큰 전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급파를 하는 겁니다. 요격용 미사일 재고가 이렇게 소진되니까 또 누군가 카바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대신에 구축함들이 탄도미사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군함을 파괴하는 겁니다. 숏 스프라이니까 재고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하이엔드 디펜스, 아이언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거리, 그 다음에 장거리가 이게 가장 하이엔드, 최고 여러분들 그런 대공 방위 시스템인데 여기 이제 재고가 줄어드니까 미국은 이란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줄어들면서 이란의 탄도미사일 격추를 위해 더 많은 군함을 홍해와 지중해에 파견해서 미사일 방어에 나섰습니다. 함대공 미사일을 갖고 있는 그런 구축함을 파견한 겁니다. 6월 20일 금요일에 미 해군 구축함 한 척이 동부 지중해에 추가로 도착했고 이 지역의 3척 그리고 홍해에 2척이 합류했습니다. 이 함정들은 모두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과 협력해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구축함은 탄도미사일 및 기타 공중위협을 격추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함대공 미사일 함대공 SM2 미국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SM3
SM6 이 중에 이제 일부는 또 한국이 사가지고 한국 해군이 갖고 있습니다. 다약한 요격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란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전투에 처음 사용된 SM3는 탄도미사일의 비행 경로 중간에 대기권 상공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함대공 미사일입니다. 함대공. 미 해군의 알레이퍼크급 구축함인 DDG-96이 베인 브리지에서 발사되는 SM2 이렇게 여러분들 한 발에 이렇게 뭐 몇백만 불 하는 거죠. 함대공 요격 미사일입니다. 함대공 요격 미사일.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중동에서 작전을 수행한 한 미국 장교는 이 정도의 전쟁 속도라면 SM3의 미국 재고도 줄을 뜰 것입니다라고 우려를 표한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전쟁이 그래서 오늘 큰 제목이 무척 터프한 전쟁인 겁니다. 전쟁을 상황을 전부 다 예상하고 전쟁은 벌릴 수가 없으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한 2000기 정도를 비축한 것 같아요. 이란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이란의 여러분들 소유하고 있는 미사일 발사대는 50% 정도가 지금 파괴가 됐는데 그래도 50%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전체 다 여러분들 사정거리 안에 드는 겁니다. 이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정도가 전부 다 여기 보시면은 파타 에마드 파버 가드 소마르 코람샤르 이게 이름 다 이란이 자체 생산이 가능한 그런 미사일인 거죠. 그리고 이란은 장기화된 그런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방위군 아얄 자미르 참모총장은 이스라엘군은 지금까지 이란 미사일 발사대의 50%를 파괴했고 지휘구조와 핵시설의 기둥을 타격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날들이 여전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작전에 대비해야 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당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같은 분위기는 이스라엘 관리들이 전쟁 초기에 1, 2주 정도 지속될 수도 제안했던 것과는 다른 변화를 나타낸 것을 뜻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전쟁에 대한 기대치를 재조정하고 이스라엘 국민들로 하여금 더 긴 전쟁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뭐 일종 그런 종파 분들도 계시지만 다 숙명으로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전쟁을 안 하면 결국 핵하에서 살아야 된다는 걸 본인들이 아니까. 이제 탄도미사일이 전부 다 요격이 안 되니까 이 하이파는 이스라엘에서 아마 두 번째로 큰 도시일 겁니다. 항구 도시죠. 이 이스라엘의 북쪽 항구 도시에 하이파에 21명이 여러분들 부상을 했네요. 탄도미사일이 떨어지면서. 그리고 이제 속보입니다. 유럽이 아마 제네바에서 그런 이란의 외교 사절들을 아마 만나는 모양입니다. 트럼프의 제로 농축 요구를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제 아마 오늘 만나는 모양입니다. 전쟁이 여러분들